4차 양산이죠. 네. 4차 양산이 결정이 되었느냐는 그런 질문을 주셔서 결정되었다. 그 양산 숫자는 183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꼬리를 무는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양산 숫자가 왜 183대냐? 184대일 수도 있고 182대일 수도 있는데 그죠? 그냥 딱 맞춰서 그냥 190대만 그쵸. 하던가 180대 네. 하던가. 한 200대 하든가. 예. 네. 그럼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나온 건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7기동군단 예하에는 3개의 기보사단이 있죠. 그 그렇죠. 기보사단에 우리가 지금 11개의 전차대대가 있습니다. 많다. 7기동군단은 어디에 있어요? 7기동군단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는 게 또 보안이라고 그쵸. 하기는 하더라고요. 예. 기동군단사령부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들 그냥 다 뭐, 나와요. 네. 예. 실화 얘기해 주세요. 가평과 양평 뭐 그 평평- 사이에 언저리 있다. 평평한 예. 데 있네요. 이야기해드리고요. 예. 뭐 여러 가지 그 보안에 대해서는 또 위치 부분은 좀 민감하니까 네. 우리가 또 방송이고 그러니까 요 정도 말씀드리는데 7기동 군단의 역할이 뭡니까? 무조건 북진. 북진이죠. 닥치고 북쪽으로. 예, 닥부. 그냥 기동. 네, 더군다나 나중에 뭐 또 작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전 작게 5027에서는 좀 더 다른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시동 걸고 무조건 북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갑 전력이 중요해졌고 거기에 산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의 K2 흑표죠. K2 흑표가 기존 목표에서 좀 아직까지 못 이루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부분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또 하나의 맹점이 뭐였냐면 7기동 군단을 전부 채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었죠. 제가 11개 전차대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차 양산까지 4개 전차대대에 K2 흑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엔 양산 숫자가 못 미쳤어요. 그리고 3차 양산 때 54대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 개 전차대대를 구성을 더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6개 전차대대,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8기계화 보병사단하고 11기계화 보병사단 예하에 있는 모든 전차대대와 기갑수색대대의 전차들을 다 K2 흑표로 채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다른 게 채워져 있었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그렇게 채워져 있죠. 그 8전 기보사단의 한 개 전차대대만 K1A2고 나머지는 K1A2 고. K2인데 예. 지금 말씀드린 건 2개 기계화보병 사단에만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한 개 기계화보병 사단은 뭘로 돼 있느냐? K1A2입니다. 기존의 계획은 K1A2로도 이 북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섰던 거죠. 물론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수기사 아시죠? 그 수기사의 5개 전차대대는 모두 K1A2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근데 이제 4차 양산 계획이 결정되면서 바로 그 5개 전차대대와 수기사의 기갑수색세대 전차대대까지 다 배치가 되는 그 수량 그리고 MF 장비까지 포함해서 183대라는 그런 대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83대가 양산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7기동 군단은 모두 흑표로 완편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중을 따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결정된 것이 아파치, 아파치 공격 헬기를 이번에 예산을 0으로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육군 달래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기존부터 계획이 잡혀 있던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방산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3차 양산에서 그친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획해놨던 파워팩의 변속기랄지 이런 부분의 국산화는 어떻게 보면 어려워질 수 있죠. 요원해지는 네. 거예요. 이젠 기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완성차를 양산해내는 현대 로템은 라인을 스톱해야 되고 라인 폐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더 이상 양산이 안 된다면. 그래서 실제로 이게 4차 양산이 이루어지는 배경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 가능하게 유지가 하려면은 결국은 생산 라인 유지를 위해서라도 생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정도 해서 지금 총 물량이 그냥 450대, 440대? 그 정도 그렇죠. 사이즈죠?
3대가 그죠.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최종 물량입니다. 그 정도 물량이 나와야지 그래도 손해를 안 가격 보겠죠. 경쟁력이 조금은 생기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네. 항공 무기 체계와 달리 지상 무기 체계는 그런 어떤 물론 뭐 영향은 있겠습니다만은 단가가 100억 선을 더 내려가기는 쉽지 어려운 않죠. 측면이 예. 있습니다. K2 흑표에 계속되는 업그레이드와 더 장착을 하거나 더 무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저는 좀 원초적인 게 좀 궁금한데 네. K2를 처음 만들었을 때와 지금의 K2는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나요? 아직은 대한민국 흑표는 계획보다도 미미합니다. 많이 예. 달라진 건 없어요? 거의 많이 달라진 게 그대로 없습니다. 아, 기본적으로는 같은 사양이죠. 파워팩만 지금 2차, 3차는 엔진이 국산인 그렇죠. 엔진이 것뿐이고. 국산. 예. 근데 그게 이제 성능이 좀 나아졌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의 성능을 좀 타협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속력이 약간 떨어지죠. 네, ROC를 조금 미세하지만.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음, 그래서 그런 측면의 질문을 주신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그냥 평행하다. 평행하다. 그 며칠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우리 그때 아덱스에서 봤던 그 노르웨이 버전 있잖아요. 아 예. 네, K2 그게 에너. 이제 자동차 운반선에서 내려서 이제 노르웨이 도착한 이제 그 영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를 좀 받게 되고, 근데 물량은 많지는 않더라고. 50대 정도. 뭐 노르웨이 라서, 육군이 네. 작으니까요, 아무래도.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얘기했던 대로 우리 생산 라인을 좀 유지해놔야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좀 할 수 있는 뭐 측면도 좀 있을 그렇죠. 것 같고, 그게 무조건 이제 수출이 잘 돼야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수량이 좀 늘어나야 이제 개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할 때 이제 비용 전체를 다운할 수 있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죠. 그렇기도 만약- 하고 지금 그런 어떤 산업적 측면을 따라서 군사적으로 봐도 M48 계열의 대체가 너무 시급한 상태라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어요. 아주 동감하는 바입니다. 방금에 말씀 주신 것도 당연히 요인의 하나고,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하거나 뭐 양산을 한다 그럴 때 한쪽 측면만 보지 않죠. 여러 측면을 보는 거죠. 지금 그런 측면도 네, 봤고, 그렇죠.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M48의 상당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휴. M48이 말이 좋아서 운용 중인 거지 거의 좀비 직전이에요. 사실 상당수의 전차들이. 이거 잘못했다가 북한이랑 전쟁할 때 T-34랑 M48이랑 붙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예. 전차도 전투기처럼 그 세대가 있잖아요. 저는 네, 그렇게 알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있죠. 세대별로. 네. 전투기 그러면은 K2는 그 몇 세대로 세대? 따지면 몇 세대일까요? 사실 3.5세대로 계획을 했는데 3세대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4? 3세대라고 봐야 되죠. 3.4 정도, 뭐 그런 3.3 내지. 3.4? 3.25. 그러니까 3세대보다는 압도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뭐 본격적인 3.5세대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 약간 갸우뚱? 갸우뚱? 근데 저는 그냥 3.5라고 봐도 되는 게 3.5세대의 특징은 다 갖췄거든요. 기본적으로. 스펙상. 전장 네트워크 시스템 갖췄지. 능동 방어가 기본 소프트킬만이지만 있지. 그다음에 각종 반응 장갑 같은 어떤 내구도 이외의 어떤 장갑 방어 체계도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르클레르가 3.5면은 3.5라고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 흑표도 충분히 3.5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다고 보긴 해요, 제 생각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3.5세대급의 전차를 양산할 수 있다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뭐 흑표가 3.5세대이냐 아니냐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죠? 결심만 한다면 완벽한 3.5세대 그리고 지금 추세를 바로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전차가 분명 나오거든요. 뭐 일본 10식도 3.5세대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흑표는 그거하고 비교하면 3.6세대는 되겠죠. 제 생각에는 진짜. 10식은 절대 3.5세대가 아니, 아닌데. 그러니까 걔네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5세대를 완벽하게 구현한 전차는 아르마타인데 양산해야죠. 그러나 양산이 안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전차가 아닙니다. 아르마타. 아르마타는 그걸 인정 못 하겠어요. 러시아 전차답장이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요. 그럼 러시아 전차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T 계열의 그 T 계열. 전차에 그렇죠. 거기에 그런-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죠. 그 남자의 로망을 딱 해야 되는데 아르마타는 좀 처음에 보고 무슨 서구식 너무 서구에서 깔끔하죠. 수입한 전차인 줄 네. 러시아답지가 않죠. 그거. 그렇죠. 러시아답지 않아요. 프라모델 매니아 분들 입장에서의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면에 봤을 땐 아름답지 않죠. 아름답지 않아요. 마음에 안 말도 들어요. 안 돼. 마음도 네. 안 돼. 점점 근데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예.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그렇고요. 이 K2 흑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은 언론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 안 다루는 부분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요즘 AS 21 예. 레드백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우리가 나왔죠. 그럼 그와 동시에 레드백의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번 K21에서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 AS21이 우리나라로 다시 왔을 때 야지에서 우리나라 환경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그 시험을 한 다음에 네. 맞다 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바로 K21의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K21의 추가 양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21이 지금 업그레이드 할 게 있나요? 아직은 있죠. 아직은 있어요. 예. 제법 있죠. 그리고 도섭 그죠. 능력의 확보를 좀 줄이고 그런 네. 능력을 줄이고 방어력에 더 주안점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육군의 계획도 있고요. 더 이제 이렇게 두껍게 하겠다. 네, 예전에는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강을 건너야 되는 강박관념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해서 풍선도 달아보고 이렇게 튜브도 했는데 달고. 사실은 그게 방어력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법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되죠. 많은 그래서. 부분 네. 희생을 했죠. 근데 그치. 지금 네. 자주 도하 장비, 자주 부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 들여오고 한시로 도하 능력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보병전 투차의 도하 능력에 목을 맬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임진강, 예성강, 대동강 건널 때 음. 청정강까지 다다르고 청정강에서 건너지 않는지 모르지만 네네. 그렇게 진격할 때의 능력이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자주도하 부교 차량들을 도입하잖아요. 우리가 도입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와서 우리가 이제 조립하고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K21의 도섭 능력은 필요가 많이 없어진 거죠. 이제 그 의미가 그거를 많이 퇴색한 건 그렇죠. 이제 사실이죠. 그 부분을 줄이고 대신 방어력을 늘리자라는 개념으로 갈 것 같고 철판을 두껍게 하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AS21에 적용됐던 이 지금 현진 어떤 그 흐름, 시스템들. 선진의 흐름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하겠다. 예. 예를 들면 그 ICW도 당연히 달 거고요. 여러 가지 측면들 또 지난번 그 우리 에어쇼에서도 봤죠. 그 360도 전체 전체를 아이언 비전 뭐 이런 그렇죠. 거. 아이언 예. 비전을 장착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새로 나온 레드백이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레드백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레드백 자체는 기본적으로 K21보다는 스펙상 괜찮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무거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도하 능력이라는 게 도하 능력이 지금 많이 퇴색됐다고 하면은 오히려 레드백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이게 주셨는데 무겁다는 게 단지 강을 건너냐의 문제도 있지만은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기존 교량을 건너는 도로 그러니까 전차만 해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장갑차까지 또 전차에 가까운 무게가 돼버리면은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고 또 문제가 기존 K21을 그 정도까지 무게로 개량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차피 서스펜션이라 현수 장치라든가 기본 차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또 다른 문제가 AS21을 그대로 우리에서 양산한다 그러면은 그럼 기존 K21과의 호환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게 AS21은 K21 계열 차량이 아니에요. 차라리 K9 계열 차량이라고 불려야 맞을 정도로 K21하고는 다른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환이 거의 21이라는 안 거에 돼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같은 그걸로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이제 모델은 네, 다르지만 결국은 이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하잖아요. 보병전투 차량이기 그렇지는 때문에.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홍 편집장님이 얘기한 거와 함께 또 다른 의견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또 다른 요인은 뭐냐면 장갑 차량 특히 보병 전투차는 그 나라의 자연 환경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AS21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호주의 작전에 아주 최적화돼 있고 그리고 호주가 요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해외 파병을 갔을 때에 그 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갑 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K21은 정말 단언컨대 대한민국 한반도만을 위한 맞춤형이다. 최적화된 심지어 도하 능력, 도섭 능력까지 강화하면서 이 우리의 방어력을 어떻게 보면 세계를 선도하는 거에서 좀 뒤처지는 거를 희생하면서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한반도 특히 북진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맞는 요구 조건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의 부분들은 AS21에 들어갔던 레드백에 들어갔던 어떤 기술들이 접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하나 비교해 볼게요. 우리는 또 하나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던 게 대공방어 능력입니다. 어느 정도의 적의 그 한반도 지형에 맞게끔 적의 공격 헬기랄지 적어도 전투 공격기를
스스로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대공 방어 능력까지 있는 포를 장착했으면 그렇죠. 한 거거든요. AS-21은 그 면에 있어서만큼은 K-21보다는 떨어져요. 뭐 대공방어 능력도 문제지만 AS-21은 당장 100대 정도, 그러니까 K-21 추가 양산 수요가 그렇죠. 100대 정도인데 예. 겨우 그 100대 때문에 K-21과 완전히 다른 차체, 완전히 다른 엔진, 그다음에 완전히 다른 포. 이게 또 문제가 레드백의 포는 30mm라고 하지만 국내 같은 탄약 호환성이 있는 무기 체계가 골키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육군의 어떤 탄약 보급 계통이 없는 게 또 새로 생겨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픈 면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탄약 문제도 또 다른 또 측면에서의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K-21도 120여 대를 양산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수도 왜 그러냐 궁금해하시는데 아까와 같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7기동 군단에 딱 3개 기보대대 분량 부분이 모자라요. 지금 현재 K3개 기보대대 부분은 아직도 K200A1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할 겸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걸 업그레이드 계획까지 있어서 어떤 언론에는 뭐 400대, 500대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는 기존에 있는 460대 양산분 포함해서 추가 양산 120여 대를 합친 600여 대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500여 대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다는 거 한번 우리 밀떡에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요런 추가 양산은 이런 의미가 있다. 또 외에 여러 가지 네. 의미들이 있다. 그러나 흔히 얘기하는 육군 달래기 그건 조금 퀘션 마크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레드백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는 이제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사실 네. 좀 그렇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제가 한번 그렇죠. 예, 이렇게 좀 그들의 입장에서 대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고 사실 네. 레드백이 나중에 나온 모델이지 훨씬 깔끔하고 좀 멋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도 심정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저도 예. 그랬으면 좋긴 한데 뭐.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그 K-21과 K2 흑표 전차의 추가 양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